지수는 전날보다 152포인트 상승한 7,761로 마감됐습니다. 파산 위기에 몰린 GM과 크라이슬러의 3월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각각 45%와 3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대차 미국 법인은 4.8% 줄어드는 데 그쳐 비교적 선방했습니다. 북한이 발사 준비 중인 장거리 로켓에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고 미 CNN 방송이 군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오는 4일과 8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지난달 무역수지가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인 46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연간 무역 흑자 규모 전망치를 12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한 마켓의 최혜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이틀째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우가 150포인트, 2포인트가량 2% 가까이 오르면서 7,761로 마감이 됐는데요. 주택지표가 개선된 것이 고용지표 부진을 상쇄한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우가 2% 가까이 올랐네요. 자세하게 마감 지수부터 정리해 주시죠. 예, 지금 다우지수 2.01% 상승한 2.01% 상승한 7,761포인트에 장 마감했었습니다. 시장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택 지표가 크게 호전되는 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다우지수 지금 저점 지지라인 부분을 지지해주면서 7,760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7,760선을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이고 있는 60일 이평선이 있는 이 부분 7,700선을 위로 안착하는 모습인데요. 일중 흐름으로 보았을 때 다우지수 일봉 차트는 장 초반에 약세로 시작한 이후에 계속적인 강세장으로 움직임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택지표 호조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지만 ADP가 공개한 3월 민간부용 고용 감소가 예상치를 크게 웃돈 점이 부담이 되면서 상승폭이 다소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금융주에 대한 시가평가에 대한 기준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일부의 공매도가 숏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지수의 상승폭을 견인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좀 전에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아주 중요한 지표들이 세 가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특별히 주택 경기 지표는 개선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좀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지금 주택 경기 지표는 크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36.3으로 소폭 개선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끝났었는데요. 전월 35.8에서 36.3으로 소폭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월가의 전망치였던 36포인트를 이제 다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기준이 되는 50을 지금 하회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기 위축 국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 지금 가장 기준점이 되는 건 50인데요. 50 위로 올라갈 땐 경기가 하락, 50 이하일 땐 경기가 위축 국면인데 경기 위축 국면에서 지금 소폭 올라온 거였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까지는 경기 위축 국면에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ADP에서는 민간 부분의 감원 규모가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시장에서의 우려감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하기엔 66만 3천 명 내외 부근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발표가 나오고 보니까 고용이 74만 2천 개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가 있는 3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시장에서는 미리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잠정주택 판매가 발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전월 80.4에서 82.1로 2.1%나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모기지 대출에서의 대출이 급증하고 있고 리파이낸싱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잠정주택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모습으로 보여지었습니다. 네, 2월 ADP 고용지표, 민간 지표이긴 하지만 이틀 뒤에 발표될 예정인 노동부의 실업률에 대한 어떤 선행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주택 건설주들은 또 강세를 보였던 뉴욕 장이었는데요. 이제 자동차주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3월 자동차 판매가 나오면서요. 사실상 자동차주 내에서는 등락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GM 사태에 대해서 사실상 그 파산 쪽으로 가닥을 잡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단은 지금 GM에 대해서 결국은 지금 파산 쪽으로 가이드라인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그냥 단순 파산으로 가는 건 아니겠지만 네. 지금 이제 프리패키지드 파산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량 자산과 불량 자산을 나누어서 지금 시장에서 분할 매각을 하겠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었는데요. 결국 이번 GM 파산이 어느 정도 이제 기정사실화되면서 GM의 주가는 좀 안정화를 되찾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단 GM의 일봉 차트 흐름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예, GM 지금 일봉 차트 흐름입니다. GM 계속적인 상승세를 다시금 이어가는 모습이었지만 지금 파산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20% 이상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시장의 우려감이 나왔었는데요. 결국 GM의 파산이 이제 가이드라인이 잡히면서 시장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0.5% 감소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GM의 경쟁업체인 포드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빅4 업체 중에서 빅2인 이제 크라이슬러와 GM을 제외한 포드는 지금 구제금융을 신청을 안 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포드의 일봉 차트 흐름입니다. 포드는 지금 계속적인 상승세의 흐름을 이어져 나가면서 빅2 업체의 파산에 대한 반사 효과를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GM의 파산 신청이 나오면서 포드 또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포드 같은 경우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GM이 만약 파산을 했을 때 같이 사용하고 있는 1차 밴드 업체들과 2차 밴드 업체 같은 자동차 부품 업체에 대한 실적 위기 그리고 이제 줄도산이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드 또한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포드 같은 경우 지금 GM과 크라이슬러가 파산을 했을 경우 이제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이제 많이 실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본의 렉서스와 같은 이제 주요 명품 브랜드의 자동차 회사들이 그러한 이제 시장 점유율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GM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좀 더 많이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뭐 긍정적인 영향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GM과 크라이슬러의 정부가 60일, 30일 이렇게 단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준 점이 오히려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분석도 있고요. 또 지금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GM이 오히려 저가의 최고의 기회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일단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재료와 또 이에 대해서 반응하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G20 정상회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4월 2일 이제 열리게 되는데 세계 경제 운명을 가를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하는 분석에 어떤 얘기들이 나올 예정입니까? 예, 이제 오늘 이제 G20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지금 각국 수뇌부들이 지금 런던으로 지금 다 모여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G20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좀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먼저 다우지수 일봉 차트 흐름을 다시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다우지수 일봉 차트 흐름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 G20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시장이 지금 저점에서 강하게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G20와 그리고 이제 미 정부에서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시장에서는 G20에서 강한 경제적인 지표들이 정책들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미리 선 반영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결국은 이 G20가 미 증시와 그리고 각 증시에서의 이제 바닥을 탈피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 나올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월가의 초점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번 유럽 연합에 있는 유럽위원회 아르마니 위원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IMF에서 GDP의 2%에 달하는 재원을 각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내놓아야 된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었는데요. 네. 지금 G20에서 이거의 2배 이상 GDP의 4% 이상을 경기 부양책으로 나올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을 공조해야 된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은 2009년 유로권 경제가 1.9% 마이너스 성장이 된다라는 유럽위원회의 전망이 있었지만 이것이 1월 달에 발표가 있었고 지금은 4월 달로 돌아왔었는데 지금 2달 반 동안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졌기 때문에 유로권의 마이너스 성장률은 1.9%대가 아니라 2%대 혹은 3%대로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강력한 구제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G20에서는 어떠한 정책들이 나올지가 가장 좀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IMF 경기 부양책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자 하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기 부양, 하지만 그 어떤 식으로 경기 부양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각 나라별로 좀 첨예한 대립이 예상이 되고 있죠. 각 주요 국가별 입장차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가장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20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런던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 쪽으로
가닥을 잡기를 원하고 있고 프랑스와 유로권 지역에서는 금융 규제 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각 정부에서의 움직임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ECB 총재 같은 경우는 유로권에 대해서의 이제 정책을 좀 계속적으로 공조할 수 있는 단합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는 G20 이후에 추가 회의의 필요 가능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 G20에서 모든 정책을 다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2차 회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을 했었습니다. 지금 독일 재무상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 이번 G20에서 원하는 바를 이루지 않는다고 하면 퇴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독일 재무상은 이번 그런 프랑스의 발언에 대해서 이 G20에서 계속적으로 강한 정책들이 나와서 이번에 해결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놨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G20에서 적절한 경제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내놨었는데요. 결국은 시장에서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은 G20에서 강력한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또 G20 관련해서 미 달러화의 움직임도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4월 2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와 함께합니다. 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융 위기가 한풀 꺾인 듯 보이면서 지금까지 그 경기 부양을 위해서 시중에 풀렸던 유동성에 대한 후유증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미국 측이 한은 측에다가 통화량 조절에 관한 문의를 해왔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요즘에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이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 시점에서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즉 FRB가 한국은행의 통화량 조절 수단인 통화안정증권 운영 실태에 대한 문의를 해온 것으로 밝혀져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한국은행에 따르면 미국 FRB는 최근 한은의 통화안정증권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문의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것은 한은이 발행하는 채권인데 주로 시중의 돈을 흡수하는 데 쓰이는 대표적인 통화량 조절 수단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통화안정증권의 이 관심을 보이는 것이 그동안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돈을 풀기만 했던 미국이 이제 슬슬 경기 회복 시점에 불거지게 될 인플레 우려에 대비해서 물밑으로 통화 흡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그동안 유동성 공급에만 통화 정책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유동성 흡수에 나섰던 적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 금융위기를 맞아서 그동안 엄청난 자금이 시중으로 풀려나왔고 또 지금도 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경기 회복이 시작되면은 그동안 급팽창했던 유동성이 부동산이나 원자재 시장으로 쏠려가서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마땅한 이 통화 조절 수단을 갖지 않고 있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몇 국가들의 통화량 조절 사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또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미국뿐만이 아니라 각국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사실상 어마어마한 돈들을 지금 풀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인플레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예, 일단 어느 정도 돈이 풀렸는지를 알아야지 그렇죠. 그 점을 파악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미국 정부와 FRB가 지금까지 대출이나 보증 지원 등을 포함해서 시중에 쏟아부은 자금이 12조 8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합니다. 네. 이 한화로는 1경 7천조 원이라는 뭐 천문학적인 숫자인데요. 예. 언뜻 감이 안 잡힐 수가 있는데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국인 미국의 작년 GDP 14조 2천억 달러와 맞먹는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다른 나라도 지금 사정은 비슷한데요. 이 표를 보시면은요. 이 중국 정부의 자금 방출은 추후 계획을 포함해서 약 4조 위안, 우리 돈으로 810조 원에 달하고요. 일본은 내년까지 총 26조 9천억엔, 원화로 420조 원을 뿌리게 됩니다. 유럽연합도 370조 원 규모의 돈을 지금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이렇게 풀린 돈이 잘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일단 경기가 나아지는 조짐이 보이면은 지금의 이런 과잉 유동성이 전 세계에서 돈 홍수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물자나 자산은 한정돼 있는데 돈이 이렇게 넘쳐난다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겠죠. 네. 때문에 이미 일부 투자자들은 경기 회복기에 가격 급등을 예상해서 주식이나 상품 시장으로 몰려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 3월 한 달 동안 국제유가가 11%나 올랐고 뉴욕 증시가 7%대 이상의 오름세를 보인 것도 이런 인플레 기대 심리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또 이 상대적으로 죄송합니다. 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인 채권은 지금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는 그렇죠.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일례로 최근 영국에서는 이 14년 만에 국채 발행이 실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유. 맞습니다. 자, 우리도 사실 슈퍼 추경 뭐 얘기도 있었죠.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인해서 지금 유동성이 꽤 많이 풀린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 발생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고 또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이 우리나라에서 풀린 예산도 올해 추경 지출을 포함해서 약 302조 3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네. 이것 말고도 지금 시장 눈치만 보고 있는 이 단기 부동자금인 MMF도 388조 원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넘쳐나는 유동성 때문에 국내에서도 뭐 인플레 발생에 대한 우려는 일찌감치 제기가 되고 있었는데요. 네. 우선은 오는 6일로 예정돼 있는 그 2조 7천억 원 규모의 3년물 국고채 입찰이 우리나라의 과잉 유동성과 또 앞으로의 인플레 논란의 방향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입찰은 이 추경으로 늘어난 국고채의 첫 입찰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영국의 경우처럼 이번이 성공하지 못해서 하느니 뭐 돈을 찍어서라도 국고채를 사들이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네. 우리나라에서도 초과 유동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정부에서는 아직은 인플레 우려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인데요. 이 경기 회복이 지금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인플레를 당장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경기가 지금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시점에서 성급하게 유동성을 흡수하려고 들 경우 과거 일본의 그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장기 불황에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뭐 타이밍의 문제다라는 얘기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통화 정책을 맡은 중앙은행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돈이 풀린 만큼 언젠가 인플레가 발생하는 것이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본다면 네. 인플레 대책을 구사하는 이 적절한 시기를 잡는 것이 앞으로의 관건이 될 텐데요. 긴축 정책의 타이밍이 너무 빠르다면 과거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이 회복 조짐의 경기가 다시 곤두박질 수가 있겠고 반대로 긴축 타이밍을 놓칠 경우에는 인플레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중앙은행의 판단이 늦어져서 뒤늦게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릴 경우에는 금융조달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이 세계 경제 전반에 지금보다 더 큰 금융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을 보시겠는데요. 예. 긴축 타이밍을 놓쳤을 경우 벌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짐작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진화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쏟아부은 돈이 홍수를 이룬 와중에 경기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은 금융과 실물 자산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플레를 완화하려고 각국이 저마다 뭐 금리를 끌어올리는 등 급격한 긴축 정책을 펴게 된다면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거품이 붕괴되면서 금융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은행도 이 같은 가능성은 충분히 의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한은은 최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경기 회복에 주력하는 한편으로 금융 불안 과정에서 도입됐던 정책 수단을 시장 상황이 호전될 때 이 시장 친화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미리 마련해두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결국 지금부터 적절한 시기에 통화량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통화량 흡수의 어떤 적절한 시기는 오롯이 지금 한은에 달렸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어쨌거나 인플레 논란이 있다는 건 그만큼 그 이전에 경기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한다라는 점을 좀 비춰본다면 최근 들어서 지금 경기 바닥론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봐야 좋을까요?
네, 지금 지표상으로 볼 때 지금 경기가 뭐 이미 회복세로 돌아섰다 하는 거는 사실 좀 어불성설이고요. 하지만 바닥을 다지고 있는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달 경기 선행지수가 15개월 만에 반등을 했고요. 또 3월 무역수지는 46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또 중소기업의 가동률도 지난 2월에는 11개월 만에 반등을 한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최악은 지났다라는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산업연구원이 668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조업 기업경기 실사지수 조사에서도 2분기 경기에 대한 전망치가 1분기 60일에서 크게 오른 95포인트를 기록해서 이 같은 기대를 반영을 했습니다. 기준치 100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치지만 우리 기업들이 1분기를 기점으로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2분기부터는 매출이나 이익, 또 수출과 내수와 같은 경제 전 분야가 차츰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시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기관들의 조사 결과도 상당히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이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만은 이 한은과 전경련 또 중소기업 중앙회 등 주요 기관들이 실시하는 기업경기 실사조사는 모두 1, 2월을 기점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경기가 지금 L자형의 장기 불황으로 빠지기보다는 하반기 이후 U자형의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다만 이미 저점에 닿았다는 경기 바닥론은 아직까지 좀 이르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확실하게 바닥을 확인하려면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종합해보자면 하반기를 고비로 경기가 이 U자형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이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또 아직까지 가시지 않고 있는 실물 경제의 침체 기운을 감안해서 이 섣부른 낙관은 좀 유보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어제 발표된 3월 무역 수지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분위기 쪽으로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인데요. 46억 달러 대규모 흑자를 냈죠. 이렇게 본다면은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연간 무역 수지도 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좋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도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3월 무역 수지가 뭐 월간 기준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무역 수지 흑자 규모는 200억 달러도 넘어설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흑자 규모가 120억 달러인데요. 훨씬 넘어서는 숫자이죠. 어제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약 284억 달러로 1년 전에 비해서 21.2%나 줄어서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악화로 이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6%나 급감한 238억 달러에 그쳤는데요. 그 결과 무역 수지는 46억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올 들어 그 무역 수지 추이를 보면은요. 1월에는 3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2월에 29억 달러, 또 3월에 46억 달러로 각각 흑자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3월 현재까지 누적된 흑자가 39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지면서 월 수십억 달러의 무역 흑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지금의 흑자가 수출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 수출이 호전되는 것은 올 10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출이 올 3분기까지는 마이너스 20% 안팎의 상당히 부진한 양상을 보이다가 4분기부터나 플러스로 돌아서서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5% 정도의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동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노후 차량을 보유한 소비자가 새 차를 살 경우에 자동차 관련 세금을 정부가 최대 70%까지 깎아줄 것이다라고 전에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근데 차의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이런 세제 혜택을 줄 것이다라고 가닥을 잡았다면서요? 네, 2000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 차량이라면 실제 보유 기간이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네. 정부는 노후 차량을 팔거나 폐차를 시키고 새 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와 취등록세 등 자동차 관련 세금을 70% 감면해 준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차량을 보유한 기간이 아무리 짧아도 모든 차량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오늘 한 9년 이상 된 중고차를 사서 오는 5월 초에 차를
팔고 이 새 차를 사면은 바로 70%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6일에 2000년 1월 1일 이전 등록 차량을 신차로 바꾸면 자동차 관련 세금을 70% 깎아준다 하는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지원금의 상한은 기별소비세가 150만 원, 취등록세가 100만 원으로 총 250만 원이 됩니다. 이 방안이 발표된 이후에 정부 안팎에서는 2000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차량이라도 그 구입 후 보유 기간이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는데요. 형평성 논란 때문에 정부는 아예 보유 기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다만 이 보유 기간 제한 없이도 실제 신규 차량으로의 갈아타기가 이루어질 차량은 그다지 많지 않을 전망인데요. 현재 이 세금 혜택 대상인 등록 차량이 548만 대인데 실물 경기가 워낙 안 좋은 상황인 만큼 이번 방침이 실질적인 매매를 얼마나 일으킬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가 보유기간 제한 없이 지금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요. 퍼주기 논란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또 자동차업계 자구 노력도 더해져야 되겠군요.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신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광란이라고 표현이 되는 최근에 뉴욕의 주가 상승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1분기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하지만 간밤에 미국에서 나온 3월 자동차 판매 실적 좋지가 못했죠. 미증시 어닝 시즌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야말로 절망 속의 희망 찾기인데요. 그래도 지수는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는 2% 올라 7,761을 기록했는데요. 우리 증시 오늘 또 어떤 모습 전개될지 궁금하네요. 1시간 뒤에 출발 생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